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책을 한 권 같이 읽어볼까 해서 책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왼쪽에 커서 보이죠? 움직이는 커서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괭이부리 말 아이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책 표지가 이렇게 보이고,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의 준말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괭이부리 마을 아이들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이 나오죠. 김중미라고 하는 여자네요. 63년생이니까 나이가 많이 먹었습니다. 인천 출신으로 이제 인천에서 30년 이상을 지역운동가, 마을운동가 그런 일을 지금도 현재 해오고 있는 운동가이면서 작가입니다. 자, 이 괭이부리 말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동화요, 동화. 어린이가 읽는 동화. 어른이 읽어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른 장편 동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가 소개를 클릭하면 요거밖에 안 나와요. 낼 내용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분이 쓴 거고, 줄거리는 여러분들이 인터넷 찾아보면 줄거리 뭐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걸 보여주기 전에 이 작가가 그동안 30년 이상을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만석동에 가면 기찻길역 작은 학교라고 하는 이 학교가 있어요. 자, 요 아이들 거의 초등학생들이죠. 뒤에는 이제 나이든 어머니 같은 분들도 있고 선생님 같은 분들도 있고, 자, 앞줄에 거의 초등학생들입니다. 만석동 9번지라고 되어 있죠. 자, 여러 가지 시설도 있고, 자, 그냥 한마디로 하면 아이들 공부방입니다. 동네에 있는 아이들 공부방을 한 30년간 운영을 한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게 아마 2000년에 이게 출간이 된 소설인데 지금까지도 널리 잘 읽히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괭이부리 말 아이들 2편이 나왔어요. 또 새로 2편도 나왔으니까 이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고 2권으로 되겠습니다. 1권과 2권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기에 어려운 부분 없이 쉽게 읽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의 내용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 현실과 얼마나 맞아떨어지는지, 유사한지, 감정이입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뭐 이게 중요한 건데, 소설을 읽을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느끼는 바가 많을 수 있겠다 싶어서 국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합니다. 자, 먼저 이거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인천 지도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필요한 거 없애고, 자, 여기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만석동입니다. 자, 만석동. 인천의 동구네요. 바닷가 쪽이네요. 자, 그리고 그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자격도가 있습니다. 자격도도 역시 만석동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자격도 뒤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어딜 가려고 할 때 영종도 신공항이 나옵니다. 그죠? 이 소설의 영호라고 하는 20서너 살 먹은
청년이 만석동에 사는 청년이 나오는데 직업은 포크레인 뭐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 노동판에 가서 포크레인 기사 노릇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이 만석동에 소외된 아이들과 함께 사는 그런 등장인물인데, 이 사람이 여기 영종도 신공, 그 당시에는 2000년도 신공항이죠. 이제 신공항에 가서 일을 한다 하는 작업 현장, 생업의 현장으로서 영종도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바로 뚫린 길이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갔겠죠. 자, 그래서 요 만석동이 만석동 달동네가 무대로 등장하는데, 지금도 만석동에 가보면 옛날과는 많이 다르게 빌라라든가 아파트가 군데군데 세워져 있어요. 옛날에는 완전히 달동네라서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좁은 골목들, 골목 사이에 무허가로 막 지은 집들, 그런 집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뭐 지금도 가면 볼 수는 있습니다. 많이 재개발되어 있다.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옛날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보려고 하면 이 동네를 방문해도 볼 수가 있고, 또 어디를 가면 있냐면 뭘 하나 쳐볼게요. 자, 수도국산 달동네 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자, 달동네, 여기죠. 지도상. 자, 여기가 어디냐면 동인천에서 내려서 저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소연동 산 꼭대기에 걸어서 갈만한 거리지만 이 산이 꽤 높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힘든 코스입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그래서 마을버스나 이걸 타는 그 코스를 알고 마을버스를 타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 박물관에 가면 옛날에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어떻게 살았나 하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놨어요. 이 박물관에서 볼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바로 2000년대까지, 2000년에 출판된 이 갱이뿌리 마을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다. 멀지 않죠. 가깝죠. 만석동에서 동인천 여기 산까지, 송림동, 송현동 산이네요. 자,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만석동을 한번 방문해서 동네를 둘러보는 것도 좋고, 요 만석동 앞에 보면 또 월미도가 있고 이민사 박물관이 있고, 요 이민사 박물관 건너편에는 해사고등학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나가는데도 해사고등학교라고 하는 곳이 있으니까 가면 여러가지 국가적인 혜택이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지나게. 자, 이런 주변에 볼거리가 많습니다. 특히 요 주변에 북성도, 북성포구가 이게 대한제분 종합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그 뒷길로 이렇게 돌아가면 이 바닷물이 여기까지 들어와요. 이렇게 북성포구라고 하는 길이 조성이 돼 있고, 거기에 뭐 횟집도 있고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없어져가는 그런 동네인데, 거기도 구경할 만한 구경거리가 많으니까 부모님하고 주말에 이용해서 한번 구경 가요. 그러면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동네. 자, 여러분이 사는 데는 어디냐면, 자, 전철을 따라갑니다. 제문포역, 도화역, 주안역 갑니다. 쭉 해가지고 부평역에서 갈아타고 쭉 넘어가죠. 작전역, 경인교대 입구, 계산역 해서 임학, 박촌. 자, 사는 데까지 다 왔습니다. 크게 볼까요? 당산초등학교 나오네요. 자, 동양중학교 여기 있습니다. 동양중학교의 뒷산이 행정적인 산 이름 명칭이 둥그제 산이네요.
둥그제산, 뒷산, 요 앞산이겠죠. 학교에서 보면. 자, 거리는 좀 멀죠. 여기서부터 나와서 전철 타러 나와서 박천역에서 혹은 규련역에서 전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부평역에서 갈아타고, 그죠? 자, 부평역에서 갈아타고 다시 동인천 쪽으로 지하철을 쭉 타고 예상 시간 한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렇게 해서 인천역에서 내립니다. 인천역에서 내려서 인천역 뒤편의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그 뒷길 주차장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사이사이 길로 쭉 들어가면 요 만석동이 요 뒤편에 있습니다. 요 동네를 둘러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북성포구 쪽을 가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한제국을 지나서 북성포구를 구경하고 그리고 만석동에 와서 구경하고 다시 내려와서 인천역에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 뭐 이런 걸 해도 괜찮습니다. 자, 꼭 한번 둘러보기를 바라고, 자, 이제 소설 내용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소설에 나오는 주요 장면들을 자, 이렇게 쭉 적어봤습니다. 기억나는 장면은 많은데 페이지 써놨죠. 자, 요 제가 인용한 요 구절 안에 제목처럼 제가 써봤습니다. 난 뒤돌아볼 추억 같은 게 하나도 없어. 자, 그런 것에서부터 그 덕에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자, 이런 구절도 보이고 그게 제 꿈이에요. 자, 이런 것도 있고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 자, 요렇게 제가 이제 그 실제 책 내용에서 발췌를 좀 해봤는데 요 두 개를 한번 읽어볼게요. 요 두 개. 자, 본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거, 그게 제 꿈이에요. 자, 요 내용 뭐냐면, 동수라고 하는 애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소위 말해서 문제합니다. 온갖 이제 약물에 중독이 됐고, 또 이제 그로 인해서 가출을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소년원까지 갔다 온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자, 이 아이가 명희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명희라는 사람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이 만석동 갱이부리 마을의 출신입니다. 이 동네에서 성장한 사람이 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너무 어릴 때 가난에 찌들어서 살고 남의 동네에 가면 저 동네에서 왔다고 놀림받고 그래서 자기가 이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동수도 여기 이제 요 말하는 애가 동수인데 동수라는 애도 소년원에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소년원을 갔더니 그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는 애들이 10명 중에 6명은 우리 마을 동네 형이더라. 동생이거나. 그래서 이 갱이부리 마을이 어떤 마을이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가난에 허덕거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읽어볼게요. 동수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요. 선생님은 좀 그럴듯한 직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 그냥 기술자가 되고 싶어요. 한 가지 기술로 오랫동안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기술자. 그게 제 꿈이에요. 이게 무슨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이 명희, 김명희 선생님이 자꾸 네 꿈이 뭐냐. 그래서 마음속에서는 더 큰 꿈을 가져야 돼.
그래서 뭔가를 심어주기 위해서 동수의 대화를 이끌어내는데 동수가 실제로 한 말은 이거예요. 그냥 저 별것 큰 꿈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꿈이에요. 그냥 평범하게 세상 사는 거예요. 배우는데 좀 힘들어도 오래 할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꼭 그런 기술자가 되어서 우리 동준이는 동생입니다. 초등학생이죠. 동준이 대학도 보내주고 착한 여자 만나서 잘 살고 싶어요. 잘을 갖다가 오타가 났네. 자, 썼는데도 이렇게 보이네. 자, 잘 살고 싶어요. 그리고 좋은 아빠가 되는 거. 그게 제 소원이에요. 선생님은 제 소원이 시시하다고 생각하시죠? 하고 되묻고 있습니다. 동수는 명의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말했다.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지만 어른인 선생님의 마음을 훤히 내다보고 있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 하냐면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변명을 하는 거죠. 난 동수가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 거야. 자기 속이 들켜서 말을 돌려서 하는 거죠. 이제. 선생님은 저를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주는 건 좋지만 부담스러워요. 자, 선생님의 기대, 부담스러워요. 아주 솔직한 애죠. 영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자신에게 물었다. 아직도 좋은 아버지가 되고 듬직한 형이 되는 것이 자꾸 보잘것없는 꿈이라고 생각하는지, 즉 동수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아직도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에 대한 반성을 하는 거죠. 명희는 또 숙제가 밀린 아이처럼 마음이 무거워졌다. 즉 이 동네에 이 김명희 선생님은 아이들을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을 많이 배우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죠. 슬픔을 나누는 사람, 함께 나누는 사람들. 되어 있네요. 자, 요거 이제 거의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건데, 크리스마스 전날, 이 영호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 사는 아이들, 몇 명이 되죠. 쌍둥이 둘하고, 동준이, 동수 형제 또 둘하고, 동수 친구 명환이 하고, 또 마지막에는 용호라고 하는 애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얼핏 기억에 아이들이 한 6명이 이 작은 집에 올망졸망 살고 있어요. 왜 살고 있냐면 부모가 다 가출하고 없어요. 집에 아무도 없어요.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집에 모여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여 산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크리스마스 전날 이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촛불을 켜놓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촛불이 하나씩 켜지고 방안이 점점 더 환해졌다.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영호도 명환이도 숙자 어머니도 동준이도 모두 한 해 동안 겪은 가슴 아픈 일이 되살아나서 울음을 삼켜야 했다. 이런 사람들에게,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1년 동안 있었던 일이라고는 기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편이 죽고 부모님이 가출해서 소식이 없고, 또 마지막에 용호라고 하는 애는, 용호인가 호용인가 하는 애는 아버지가 얘를 이 집에 버리고 갔어요. 한 6개월간 돌봐달라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일본에 가서 돈 벌어 오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인지 알 수가 없고, 일종의 버리고, 자식을 버리고 그렇게 가버린. 그래서 이 집 식구들한테는 그 영호라고 하는 이 집 주인도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혼자 살게 돼서 이 집에,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거죠.
이 집에 모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런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기쁜 일이 없어요. 다 죽고 헤어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한 해 동안 겪은 가슴 아픈 일,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나 그 아픈 기억 속에는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가슴 아픈 사람들은 가슴 아픈 사람들끼리 모여 살아서 서로 위로를 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불쌍하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소설을 읽으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가난은 내가 타고난 건 아니죠. 내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내 부모들이 가난하게 살아서 나도 가난한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닌 거죠. 가난의 문제.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여기 모인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 세상에 만석동이라고 하는 이런 달동네 자기가 선택해서 태어난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나를 버리고 떠난 가족. 그분들도 가족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서로 불쌍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집에 살게 된 이거는 더 소중한 가족이 아니냐.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교수님. 네. 사람의 성장이라고 하는 네. 것은 과연 뭘까? 정문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문 바로 앞에 보면 누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게 있거든요. 동수가 이야기하는 요 네, 말들. 그게 거기 요 보면 이제 그 나무 색깔로 해가지고 학교라든가 그게 선생님이라든가 로잉머신이에요. 주변의 어른이라든가 원판은 스미스 머신이라고 이런 거울 쪽에 있는데 분들이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거는데가 있거든요. 노력을 하는 거죠. 꽂아놨어요. 근데 과연 나 자신의 성장에 네. 크게 그런 네, 것들이 네.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선생님들이나 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해주죠. 그 좋은 말들이 정말 내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만의 선택입니다. 누가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지 선생님이 대신 사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죠. 다만 여러분들이 결정하는데 어른들이 도와줄 뿐입니다. 선택은 결정은 스스로 하게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자, 그런 과연 나의 성장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깊이 생각을 해보고 그 답도 또한 여러분 스스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많이 가질 수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책뿐만이 아니라 평상시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들을 많이 읽는 것이 그 선택과 결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 시간 괜히 부리말 아이들 소개를 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리든지 아니면 사서 보든지 해서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